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남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공부도 못했지만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군인 정신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바는 3개나 하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주유소 주간 알바, 대리운전을 하였습니다. 평일에 많이 자야 5시간 정도였고, 주말에는 짬짬이 새벽 배송 알바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니 돈 쓸 시간은 없어서 자동으로 저축이 되고,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수입도 많았습니다. 일단 정확히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알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낮에 집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엄청 젊어 보이는 여자가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 회사 후배이셨고 현재는 보험 설계사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가족보험 관련해서 상담해 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날 때쯤 저도 알바를 하러 가야 될 시간이라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상담해 주려 오셨던 엄마 친구분께서 가는 길이 비슷하면 태워다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렸고 엄마 친구분의 차를 얻어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벤츠는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들과 다른 제 도전을 응원한다면서 언제든지 답답할 때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엄마 친구의 연락처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17시간 이상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너무나 지친 상태로 집으로 퇴근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엄마 친구였습니다. 인도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되면 나중에 커피 한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쉬는 날도 없고 매일 일하기에 지금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시면서 보험 설계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을 아예 하나도 모르고 공부도 못해서 자격증을 딸 자신도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며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여러 개의 알바를 동시에 하는 건 한계가 올 수밖에서 없다고 하셨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요즘 들어서 너무 힘들기도 해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나서 보험 일을 제대로 배워보기로 하였습니다. 엄마 친구와 같이 다니면서 일도 배우고 차도 대신 운전해드리고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생각만큼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인 친구들에게 보험을 영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나마 군대 선임들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그들도 역시 그냥 나이가 많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신규 계약은 잘 되지 않았고 알바할 때 모아두었던 돈들만 야곱야곱 쓰게 되었고 어느덧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시 알바를 해야 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무실로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오는데 엄마 친구분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일들을 도와주고 월급을 받으며 보험 영업을 제대로 배워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일까지 배우면서 적지 않은 월급까지 주신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엄마 친구의 운전기사 겸 비서가 되었습니다. 각종 서류 업무 및 잡무를 처리했고 여기저기 같이 다니면서 술 접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마신 날에는 근처 모텔에서 엄마 친구와 같이 들어가서 쉬거나 엄마 친구네 집에서 자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엄마 친구는 아직 미혼이십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님도 생기기 시작했고 인맥도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친구 덕분에 자리도 잡고 이제 나름 제 실적에 따른 수익도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쯤 작은 선물 사들고 쉬는 날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선물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제 생일 선물도 못 챙겨주고 지나갔다며 선물을 사놨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 있다며 나가서 보았는데 처음 만났을 때 탔던 벤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새 차로 바꾸고 기존 벤츠는 싹수리 다 하고 새 차까지 해놓았다면서 부담 없이 가져가서 타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다니다 보니 새 차로 바꾸신 것도 알고 있고 기존 벤츠도 3년밖에 안 된 좋은 차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고로 처분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리를 해서 저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다고 너무 부담이 되는 큰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면서 본인이 저보다 띠동갑 이상으로 나이가 많지만 저만 괜찮다면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맞지만 그분이 이제 36살입니다. 게다가 동안이기에 저하고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2살에 36살인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겠다며 그만 가보겠다고 하였는데 차 선물도 해주었는데 드라이브 안 시켜주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외로 나갔습니다. 조개구이에 소주도 먹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드라이브 나가면서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벌써 몇 번, 아니 수없이 관계는 가졌습니다. 젊은 남녀가 술을 먹고 모텔을 들어간 것이 여러 번인데 별일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겠죠. 그날도 역시나 들어가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도 같이 지내면서 여자로서 설레임이나 감정을 느꼈던 것이 있기에 일단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무작정 걱정만 하는 것보다 일단은 만나보고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귀면서 동거 중이고 하루 종일부터 지내다 보니 조심한다고 하였는데도 임신이 되었습니다. 아직 엄마에게는 정확한 상황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희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입니다. 일단은 여자친구 부모님께는 인사를 드리고 임신 등 모든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이 돼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아내에게 발로 걷어차이며 이혼 요구를 받은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내의 반응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욕을 왕창 먹을 각오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내와는 나이 차가 무려 8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많이들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예쁘고 어린 아내이기에 너무 좋지만 때로는 무언가 공감할 수 없고 너무 어리고 해맑기만 한 철없는 여동생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화나게 만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생모는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아내의 생모이자 첫 번째 부인과는 사별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내와 처남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아내와 처남이 장가를 간 이후에 어느 날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재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장인어른의 말씀에 당황하였지만 모두들 환영한다며 그분을 소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지금의 장모님이십니다. 처음 뵙는 날의 장모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장인어른보다 무려 15살이 어린 저보다 고작 3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복장이 짧은 치마에 쫙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었고 짙은 화장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소개하는 자리보다는 나이트나 클럽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대화를 오고 갔지만 다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내도 처남도 이거는 아니라면서 절대 반대를 하였고 저나 처남 댁은 별말 없이 암묵적 동의만 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분의 겉모습과 달리 속은 여리고 착하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장인어른의 인생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불화가 있었지만 결국 장인어른 뜻대로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새엄마, 새장모님에 대한 호칭도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 행복해 하셨기에 모두들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년쯤 지나서 장인어른은 암에 걸리셨고 몇 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였지만 약 1년의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젊은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여행도 다니고 밤늦게 데이트도 다니고 술도 같이 많이 마시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라며 원망하였습니다. 제가 봐도 장인어른께서 1, 2년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더욱 장모님을 원망하였고 장인어른이 계실 때에도 가족들과 장모님 사이에는 분명 안 보이는 벽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가족들의 원망과 화살은 장모님께 쏠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낮에 시간이 나서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고 병실에 올라갔습니다. 장인어른 혼자 계셨고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며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맞사위였던 저는 그 전에 장인어른과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말동무를 해드리곤 하였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하면서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주 가끔이라도 장모 찾아뵙고 안부라도 물어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며 장모도 많이 외로운 사람이라며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쾌차하셔서 집으로 가시면 장모님께도 더 잘하고 처갓집에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네만 믿는다며 저한테 여러 번 부탁을 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에 그냥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과일 및 고기 등 이것저것 사서 처갓집에 들렀습니다. 아내 보고 같이 가자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안 갈 것이 뻔하기에 퇴근길에 혼자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말을 안 한 지, 사람을 안 만난 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며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수척해지시고 예전과 달리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의 이런저런 넋두리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인사를 드린 후 나왔습니다.
고맙다고 자주자주 놀러 오라고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2, 3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친구도 만나시고 나들이도 다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다며 그냥 집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출하고 싶으신데 가실 곳이 없으시면 점심때 회사 근처로 오셔서 전화 달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맛있는 점심 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가끔 오셔서 점심도 같이 먹고 카페도 가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부탁부터 있었던 사실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의 부탁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준 것은 고맙지만 앞으로 장모님과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장모님께 전화해서 더 이상 자기의 새엄마도 저의 장모도 아니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처남에게도 알렸습니다. 처남도 아내에게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있냐며 심한 거 아니냐고 하였지만 아내는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났을 때 장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제가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와서 서운했다며 시간 될 때 처갓집에 놀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이것저것 고장나고 교체해야 될 것은 많은데 할 줄도 모른다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말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주말에 회사 상무님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수도, 전구, 벽지 보술, 문고리 등등 수리미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집도 아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다 보니 이래저래 오래돼서 고장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야 모든 것이 끝났고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고생 많았다며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를 주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주시는 대로 마시다 보니 조금 취하게 되었고 소파에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깨어보니 시간은 많이 늦었고 아내에게 술자리가 길어졌고 사모님들과 다 같이 2차로 가게 되었다며 내일 들어갈 것 같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 소리가 들렸고 장모님 혼자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서 한두 잔 거들면서 장모님 말씀을 들었고 결국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아랫도리가 뜨거운 게 느껴졌고 장모님께서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오셨고 그렇게 첫 번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로웠다며 그날 몇 번의 관계를 더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돼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랬던 제 표정을 읽었다는 듯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었고 아무 일도 없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장모님은 뒤탈 없이 그냥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시면서 더 노골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속 거절을 하였지만 회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이고 다음에 찾아뵙겠다며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렸지만 또 오셨습니다. 결국 처갓집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듯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갓집에 있을 때 쳐들어왔고 장모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제가 힘겹게 그 둘을 띄워놓고 아내를 차에 태워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장모와 아내는 전화로 싸웠고 그 와중에 장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꼬시고 관계를 가진 거라며 자기는 오랜만에 남자 맛도 보고 좋았다며 아내 보고 남편 관리나 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아내는 저를 죽도록 때렸고 이혼하자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한 지 2주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에서 멈추지 못한 점, 계속되는 만남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 만남을 가진 점, 아내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린 점 등 제 잘못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런 악의적인 의도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무조건 이혼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싱글남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아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형님의 와이프 즉 형수님은 20대 때 미인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을 정도로 정말 미인이십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다 알아주는 그런 미인이고, 형수님 여동생들도 모두 외모는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형수님 자매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형수가 어떡하다가 우리 형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형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고 형수님은 여동생들과 여성 옷 및 액세서리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미인대회 출신의 형수님이 모델을 하고 있고 미대 나온 여동생들이 옷을 디자인하거나 구매해 옵니다. 처음에는 용돈벌이만 되었으면 좋겠다며 시작한 쇼핑몰이 대박이 나면서 세 자매가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짐도 많이 옮겨야 하고 믿고 자금 운영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시기에 형수님께서 저에게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주시면서 저도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잘 다니던 공기업을 그만두고 형수님과 사돈처녀들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로 이직한다고 한심하다고 하였지만 이직하자마자 업무용으로 쓰라며 외제차를 사주고 월급도 그전보다 2배 이상 올려주는 것을 보고 나서는 다들 부러워하였습니다. 월급도 늘어나고 복지도 좋고 심지어 쇼핑몰이 망하지 않는다면 고용도 안정적입니다. 게다가 제가 입사한 후에 추가로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 판매 인프라 늘리면서 매출이 증가되었고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받다 보니 회사 다닐 때보다 만족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그 대신 공기업 다닐 때보다 훨씬 바쁘고 일도 많았습니다. 전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회사이다 보니 일 내일 할 거 없이 다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저 혼자만 남자 직원이다 보니 유독 힘써야 할 일들은 자연스럽게 다 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다니고 있던 중에 부모님께서 나이를 먹으니 어릴 적에 살던 고향이 제일 좋은 것 같다며 시골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고 부모님 집에서 살던 저는 지낼 곳이 없어졌습니다. 쇼핑몰 근처로 전세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어차피 형 집이 넓고 빈 방도 많고 형수 회사에서 일하는데 저 결혼할 때까지 같이 살자는 형의 제안으로 형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기도 없고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신혼부부 집에 같이 사는 게 꺼림직했지만
돈도 아끼고 출퇴근도 편해질 것 같아서 형 집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형수도 바쁘고 형도 출장이 많은 편이다 보니 집안일을 해주시는 이모님이 계시다 보니 너무 편했습니다. 식사며 빨래며 청소에 설거지까지 다 해주시니 호텔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형님 부부가 이모님 월급을 주시다 보니 저는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받으니 더 좋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형님 집에 신세를 지고 있다 보니 엄마가 가끔씩 반찬 및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특히나 형수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 걱정도 없고 엄마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외로웠습니다. 집, 회사, 집, 회사만 다니는 삶이고 주말이나 평일 구분 없이 바쁘면 언제든지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몇 명 있던 여자친구들마저도 연락이 뜸해지면서 정말 일 외적으로 전화 오는 여자가 한 명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형님이 일주일 해외 출장을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무언가 회사에서부터 분위기가 한끗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퇴근하는 길에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제 차에 형수님이 타셨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돈처녀 즉 형수님의 여동생들이 차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마트로 가자면서 텐션을 올렸습니다. 마트에서 회와 술, 각종 푸드코트 음식을 한가득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남은 빈방에 사돈처녀들이 자기네들 짐을 풀고 나와서는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술자리였는데 다들 술들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위인들 사이에서 술 먹어서 그런지 제 얼굴이 너무 환해 보인다면서 형수님께서 그래도 자기 동생들이라서 진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여자들과 먹는 술자리라서 그런지 그것도 예쁜 여자들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저 혼자 남자이다 보니 관심을 받아서 그런지 제 표정이 관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한끗 업이 되어서 빨리 술을 먹다 보니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사온 술을 다 마시게 되었고 저는 거의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제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 보니 화장실도 가고 싶고 목도 말라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사돈 처녀들은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고 형수님은 소파에 앉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는 모습이 너무나 불편해 보여서 안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흔들어 깨웠지만 많이 취하셨는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형수님을 부축해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부축하면서 제 몸에 닿는 형수님의 몸이 저를 자극하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들어간 다음에 더워서 옷을 갈아입으셨는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짧은 반바지와 민소매티를 입고 있어서 정말 형수님의 몸매가 그대로 다 보였습니다. 긴장이 되다 보니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을 눕히고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자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잠꼬대 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주무세요. 하면서 나가려는데 저를 뒤에서 끌어안으시면서 너무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하셨고 저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제 몸속에 응어리진 그 열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자고 있던 사돈처녀들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 편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열정의 시간을 보내고 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제 심장이 진정이 되지 않았고 결국 그 새벽에 혼자서 먼저 회사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형수님과 사돈처녀들이 출근을 하였고
왜 먼저 출근했냐는 말에 할 일이 있어서 일찍 먼저 출근을 하였다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침 회의가 끝나고 형수님한테서 오늘 콜 이라고 문자 왔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형수님과 열정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저희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도 하고 말도 했지만 이미 저희 몸은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수님과 같이 자면서 지낸 휴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전날도 늦게까지 술 먹고 열정의 시간을 보냈기에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직 형님의 출장이 남아있기에 마음 편히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결의 눈을 비벼서 떠보니 엄마가 방문 앞에서 서서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도 엄마도 놀래서 소리를 질렸고 형수님도 그 소리에 놀라서 깼습니다. 반찬 및 음식을 주려 오셨는데 몇 번의 벨을 눌려도 대답이 없길래 다 회사 가서 없는 줄 알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형수가 서로 침대에서 부둥켜 안고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소리를 치시면서 엄청 화를 내셨고 저희는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만나는 여자가 없어서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여자가 많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 중에는 결혼 안 한 사돈 처녀들도 있다 보니 혹시라도 잘 되면 겹사돈이 될 수도 있겠다는 혼자만의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형수님이랑 제가 눈이 맞을 줄은 몰랐다면서 어쩔 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형이 알았다는 제가 죽든 형수님이 죽든 둘 다 죽든 큰 사고 난다면서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집에서 회사에서 마주치면서 지내는데 이미 정을 나눈 사이라서 그런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형님과 엄마 몰래 조심히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열정의 시간이 너무 만족스럽다 보니 더 끈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끝을 봐야 되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군대로 다녀왔고 그냥저냥 무난한 대학도 나왔고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모태솔로였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여름휴가였지만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애들과 보내는 여행도 이제는 너무 지겹기도 해서 집에서 빈둥거리며 쉬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누나는 대학원생입니다. 휴가라 오랜만에 집에서 빈둥거리는 제가 못마땅했는지 아침부터 자기를 학교로 태워다 달라며 귀찮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성격상 이 부탁을 거절한다면 휴가 기간 내내 저를 괴롭힐 것을 알았기에 정말 너무나도 귀찮았지만 누나를 학교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퇴근을 알려주며 저녁에 맛있는 것을 사준다며 꼭 오라고 하였습니다. 못 들은 척 무시를 하려고 하였지만 문자까지 보내며 데리러 온다는 확단 문자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근성에 결국 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서 누나네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술 먹자는 이야기도 있었기에 차는 안 가지고 왔기에 가는 동안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조교 월급날이라며 밥도 쏘고 영화도 쏘고 술까지 풀코스로 쏜다길래 참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누나랑 술 한잔하면서 어릴 때 이야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연애, 결혼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누나의 연애 경험 수도 몇 번 없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고, 고작 1살 차이지만 어찌됐든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게다가 제가 관심이 있는 여자가 있다면서 고민 상담을 하면 이래서 안 좋아 보인다, 저래서 별로다, 다른 여자를 만나봐라, 모태솔로라서 여자 보는 눈이 없다 등 여자친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굴어놓고서는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곧 30살이 되는데 언제까지 동영상을 볼 거냐면서 혹시 아예 욕구가 없는 거 아니냐면서 놀리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개라도 시켜주고 그렇게 놀리라고 하였더니 저한테 소개해주고 인연 끊을 친구가 없다면서 끝까지 놀려댔습니다. 한참 동안 말장난을 하면서 오랜만에 누나랑 술을 진하게 마셨습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언제까지 누나가 다 큰 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하냐면서 놀리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 집입니다. 누나가 얹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나 좋은 남자나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고 했더니 제가 걱정이 돼서 못 가고 있는 거라며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따라 걸어오는데 왜 이렇게 누나와 자꾸 몸이 부딪히는지 어느 순간 밑에 힘이 한가득 들어갔습니다. 또 그걸 어찌 보았는지 누나한테도 반응하냐며 툭툭 건드면서 놀리는데 놀리는 수준을 넘어서 엄청 자극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누나를 벽에 밀치고는 사정없이 진한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누나는 당황을 한 것인지 예상을 한 것인지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에게 잠시 마음을 진정하고 좀 있다가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누나한테 미친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 방에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은 어색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누나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날 심한 장난을 쳐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왜 그날 자기 방에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저 역시도 큰 잘못이었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자꾸 그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방으로 왔어도 괜찮았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빨간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눈치챘다는 듯이 누나는 생각 있으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누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여자와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누나하고 말입니다. 중간중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좋다 못해 황홀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이제 그만하자면서 씻으려 간다는 누나를 붙잡아 밤새 그 기분을 만끽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소 어색할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누나에게, 누나는 저에게 편하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자연스럽게 파트너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맨날 누나 방에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조심성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질 때쯤 누나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고민을 하였고 나쁜 생각까지도 하였지만 도저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누나와 함께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인 후에야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사실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저와 누나는 둘 다 입양한 자식들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갓난 아기일 때 데리고 왔기에 너희는 몰랐을 거라고 하면서
둘이 크면서 얼마나 사이가 좋던지, 나중에 둘이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둘이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평생 너희에게 입양한 사실을 말해줄 생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키운 적이 없다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냐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입양할 때 받았던 서류들도 다 복원하고 있으니 원하면 줄 테니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시골 부모님 집에서 자고 둘 다 얼이 빠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한참을 누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는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동네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를 낳고 같이 잘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호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온 누나와 부부로 지내려니 처음에는 호칭도 어색하고 뭔가 난감한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나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누나의 생부생모를 찾아보는 문제도 고민하였지만 지금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찾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를 생길 것 같아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쁜 아기를 보니 내년쯤에 둘째를 낳자고 누나한테 이야기를 하였더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면서 죽어도 안 낳겠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연이 많은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약 2년 정도 연애 후 작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4살 연하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쌍둥이 처제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제가 서울로 이직을 하면서 한 달 정도만 같이 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가진 돈 대비 괜찮은 전월세 집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자연스럽게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남은 방도 있었고 연애할 때부터도 자주 보고 지냈던 사이라 저도 처제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1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등 취향도 비슷하고 얼굴이나 체형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도 머리 스타일로 비슷해서 연애할 때부터 저를 놀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3년이라는 시간을 알고 지내면서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 자세하게 보면 아내와 처제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올여름 휴가에 다 같이 여행을 가려고 돈도 모으고 일정도 맞췄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해외여행은 갈 수가 없었고 제주도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비행기와 여행 가는 기분에 저희는 엄청 흥분해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첫날은 수영장에서 같이 놀았습니다. 물놀이를 한참 하다 보니 날도 저 물어갔고 배도 고팠습니다. 숯불에 고기를 한참을 구워주는데 얼마나 덥던지 빈속에 맥주를 제법 많이 마셨습니다. 방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며 진정한 술판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온 술은 다 마셨고 숙소 매점에서 추가로 술을 더 사가지고 왔습니다. 나름 조용한 리조트를 찾다 보니 배달 음식은 시킬 수 없었고 과자와 라면으로 술을 계속 마시며 놀았습니다. 엄청난 주량마저도 똑같은 두 여자 사이에서 결국 제가 먼저 만취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절하기 직전에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고 방으로 기어가다시피 해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둘이서 얼마나 수다를 떠는 것을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고 두 여자들이 완전 만취해서 비틀거리며 정리하다가 술병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치우겠다며 두 여자들을 거실 소파로 옮겨두었고 식탁과 주방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온 쓰레기들과 빈 병을 버리려 잠시 숙소 밖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거의 잠들어 있던 두 여자들이 아내는 제가 자던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고 처제는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충 마무리를 짓고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술도 깼는데도 큰 소리에 놀라 깨서 그런지 잠이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누우니 팔베개를 하면서 제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아내를 보니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도저히 그냥 바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아내 옷을 벗기고 서는 키스를 하였습니다. 아내도 기다렸다는 듯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저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뒤에서 안고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등에 못 봤던 작은 큐피트 화살 문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습니다. 멈추고 가만히 있으니 처제가 움직이면서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어찌할 새도 없이 처제 깊은 곳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은 이미 확 깨버렸고 서둘려 처제를 옷 입히고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들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자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보다가 바닥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처제가 아침 먹으라면서 깨우는데 정말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전날의 그 사고를 기억하는 건지 말을 꺼내면 뭐라고 해야 할지 오만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해장라면을 먹는데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 몰랐습니다. 순간순간 아내와 처제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 두 여자들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너무 힘들다며 다시는 술을 안 마신다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제가 지난 밤에 격한 꿈을 꾸었는지 온몸이 쑤신다는 말에 제가 더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눈치만 보면서 4박 5일간의 휴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저는 가방 정리 및 여행 빨래를 하고 있는데 처제가 제 옆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사건을 모두 다 기억한다면서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관계를 가지려고 그 침대에 누운 것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올라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느낌이 너무 좋아서 거부하지도 않고 모르는 척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방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즉 제 아내가 잠이 들면 전쟁이 나도 모른다면서 제 팔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날은 실수였다고 하였지만 저와 속궁합이 너무 좋았다면서 꼭 해야겠다며 저를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처제 침대에서 두 번의 관계 후에 그 방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역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안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지방 출장이라도 가는 날이면 빨리 퇴근하고 들어오라며 하루 종일 독촉 메신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처제가 점심에 회사 앞으로 같이 밥 먹자고 찾아왔지만 보자마자 급하다며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내랑 하는 것보다 처제랑 하는 것이 더 궁합이 잘 맞습니다. 물론 아내랑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처제에게 그날은 우리 모두가 술을 많이 먹고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여러 번 설득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그런데 왜 계속 같이 관계를 가지냐는 처제의 말에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처제도 같은 이유라면서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점점 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처제와의 시간이 너무 좋았고 한동안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기간에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제가 정말 나쁘고 미친놈입니다. 집에서 아내를 두고 가끔은 처제와 스릴을 즐기고 있는 제가 무섭습니다. 처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편하게 행동을 하던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